안녕하세요, 플레이백입니다. 2년 넘게 잘 쓰고 있던 HRR3를 보내고 없어서 못 산다는 HRM4를 데려왔습니다. 최근 정가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정가에 구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마트, 소니스토어, 일렉트로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전화를 돌려보면 재고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니 홈페이지에 매복하는 방법입니다. 소니 공홈 스토어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입고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1시 45분부터 로그인해서 새로 고침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기몰에 알림톡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기몰에 입고 알림을 해두면 카톡으로 입고 알림이 옵니다.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입고 알림 신청 후 약 7일 정도 후에 입고 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부디 정가 또는 정가 이하에 잘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쓰고 있던 HRR3에서 HRM4로 기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사용하던 NX500을 H7C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써본 H7C의 껌딱지 AF 추적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번 붙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AF 추적의 성능은 잘 쓰고 있던 저의 HRR3를 오종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0여 년 전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가운데 피사체를 두고 반 셔터를 눌러 초점을 맞춘 후 구도를 잡고 나머지 셔터를 누르는 촬영 방식이 일반적인 AF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구도를 변경하며 코사인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코사인 오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망원 다메지 최대 개방에서 고화소 바디로 촬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H7C에서 보여주는 AF 추적 성능은 코사인 오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기존 HRR3의 AF 추적 성능은 실전에서는 크게 쓸모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경험해봐야겠지만 이 정도의 AF 추적 성능이라면 코사인 오차 0의 세계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변 이유는 4K 10비트 60프레임입니다. 업무로 제품을 촬영하거나 여행 등 취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HRR3의 4K도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에서 밝기나 색을 보정하고 나면 안부 노이즈가 보인다거나 하늘의 개조가 무너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보정할 때마다 극찬에 맞지 않던 4K 422 10비트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1.5배 크롭이 되는 것은 아쉽지만 화각으로 커버해보려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HRS3와 HRR4 투바디를 꿈꾸고는 있지만 역시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HRR3로 영상 촬영을 할 때면 모니터링을 위해 외장 모니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H7C에서 느꼈던 스위블 액정의 편리함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잘 모르지만 영상 촬영 때 특히나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H7C를 한 대 더 살까 엄청 오래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HRM4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HRR3를 오래 쓰면서 손에 익은 조작감 덕분인지 상황에 맞는 빠른 조작을 원하는 저에게 H7C의 아주 적은 수의 버튼들은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이나 제품 촬영 도중 그때그때 맞는 조작을 해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사체 앞에서 액정이 콜을 받고 메뉴를 찾고 있으면 그 상황과 촬영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요즘 카메라는 메뉴 페이지가 전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HRM4의 그립감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손에 쥐어지면 작던 크던 잘 쓰는 성격이라 그립감은 잘 따지지 않는 편이지만 HRM4의 손잡이 부분은 HRR3에 비해서도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손에 쥐면 꼭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H7C는 새끼손가락에 남고 손가락이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성분이라면 추가 그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7C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이 가격 차이라면 H7C가 낫지 않을까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H7C의 영상 촬영 품질이 너무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서 무엇하나 싶습니다.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과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422 CPT의 성능을 잘 써보기 위해 다빈치 리졸브의 세계에 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심지어 HRAM4에서는 발열이 너무 심해서 4K CPT 422 촬영 시 3-40분 정도밖에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A7C의 AF 성능에 반해서 이보다 향상되었다는 HRAM4의 AF 기능에 너무나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막상 써보니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계의 AF 속도가 인간이 체험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카메라 모두 AF는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F 속도는 HLM4가 A7C에 비해 낮다 덜하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AF 추적 성능만큼은 미묘하게 A7C가 앞서는 느낌입니다. 제가 상상한 코사인 제로의 시대가 HLM4에서는 아직 0.5세대 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HLM4는 사진 카메라로서 3000만 화소의 적당한 고화소와 영상 카메라로서 CPT 4K 60프레임이라는 적당한 성능을 갖고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향후 3년간은 카메라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유튜브가 잘 돼서 HLS3와 HLR4를 사용하는 상상을 하며 이만 기본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